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MZ세대를 제대로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럼요. 그들을 직접 쳐다볼 게 아니라 시선을 살짝 돌려서 그들의 부모 세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MZ라는 이 세대가 대체 어떻게 설계됐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왜 요즘 친구들은 사랑은 받고 싶어 하면서도 사람을 쉽게 못 믿고 또 부모님이랑은 되게 친한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일까요?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자, 이 행동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찾아가 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MZ세대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알고 보면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 시대의 압박, 그 상처 속에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퍼즐의 첫 조각부터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바로 MZ세대의 역설입니다. 자, MZ라는 집을 설계한 두 명의 건축가를 소개해드릴게요. 한쪽 기둥은요, 생존이 모든 것이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 기둥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를 맛봤지만 곧바로 공포와 마주해야 했던 X세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거대한 설계도의 기초, 그 토대를 다진 첫 번째 건축가죠.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인생은 나는 뭘 좋아하지? 이런 걸 찾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럴 틈이 없었죠. 일단 당장 먹고 살아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가치관이 무슨 악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요. 이게 자식을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절실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비가 줄줄 새는 집에서 우산 하나로 버텨본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는 무조건 튼튼한 지붕부터 만들어주고 싶었던 그 마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설계도에 아주 복잡하고 새로운 층을 더한 두 번째 건축가, 바로 X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 세대는 정말 독특해요. 역사상 처음으로 나답게 살고 싶다, 이런 자유의 공기를 막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IMF 외환 위기가 빵 터진 겁니다. 믿었던 회사가, 조직이, 심지어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그 차가운 현실을 그냥 온몸으로 겪어낸 거죠. 바로 여기서 그 엄청난 모순이 생겨나는 거예요. X세대는 자녀한테 자유를 가르쳤지만 동시에 불안이라는 사용 설명서도 같이 쥐어준 셈이거든요. 선물 포장지에는 반짝반짝하게 개성이라고 쓰여 있는데 막상 상자를 딱 열어보면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 절대 방하지 마 라는 좀 섬뜩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두 부모 세대의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만나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켰는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의 독특한 양육 스타일을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보세요. 베이비 부머의 생존주의랑 X세대의 그 불안한 자율성이 딱 합쳐지니까 자녀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자, 자유롭게 날아올라. 하지만 절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돼. 이런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관리로서의 사랑인데요. 이게 뭐냐면 부모의 사랑과 걱정이 자녀의 감정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준 대신에 학원 스케줄을 짜주고 진로를 계획해주고 문제를 척척 해결해주는 관리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MZ세대는 사랑을 못 받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넘치도록 받았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관리받고 있구나 하는 관심으로 느껴졌다는 점이요. 뭐랄까, 밥은 엄청 많이 먹었는데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부모 세대가 입력한 이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MZ세대의 구체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는지 이제 그 조립도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MZ세대를 두고 되게 계산적이다, 손해보는 거 싫어한다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네, 바로 X세대 부모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은 교훈 때문입니다. 회사를 믿지 마라, 내 몫은 네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에게 관계라는 건 낭만 이전에 언제든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일종의 거래나 구조로 먼저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진짜 신기하죠? 겉으로 보면 부모님이랑 정말 친해요. 매일 카톡하고 같이 쇼핑도 가고.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라고 겨우 말을 꺼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그러니까 내가 진작 준비 잘하라고 했잖아. 같은 해결책일 때. 바로 그거죠.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그 친밀함이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정서적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관계는 있는데 마음 둘 곳은 없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참 모순적이에요. MZ세대는 권위적인 꼰대는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기댈 수 있는 진짜 어른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이 마음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세대는요, 정답을 딱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 의미를 함께 해석해줄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운전대를 확 뺏어서 대신 운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캄캄한 밤길을 갈 때 옆에서 조용히 손전등을 비춰주는 바로 그런 어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들 아이는 예쁘다고 말하면서 왜 결혼과 출산은 그렇게나 무거운 짐처럼 여기게 된 걸까요? 이들은요, 부모님이 자식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고 모든 걸 쏟아 부었는지 그걸 바로 옆에서 다 지켜본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족은 따뜻한 안식처이기 이전에 내 인생 전체를 갈아 넣어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혹은 시스템처럼 보이는 거죠. 그 무게를 너무 잘 아니까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결국 MZ세대를 이해하는 열쇠는 그들을 버릇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부모가 과연 어떤 시대를 어떤 불안을 통과했는지 되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공들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가장 복잡하며 동시에 가장 피곤한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 바로 MZ세대입니다. 이들은요, 단순히 게으르거나 약한 세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사랑을 원하면서도 쉽게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자유를 꿈꾸면서도 늘 불안에 떠는 아주 복잡한 내면을 가진 세대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들의 진짜 설계도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어쩌면 직접 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요즘 애들은 대체 왜 저럴까 하고요. 근데 이건 마치 의사가 환자를 보고 진단은 생략한 채 증상만 줄줄 읊는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 건너뛰었던 진단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증상들이죠. 하지만 이 피상적인 증상들 너머에 진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깔린 내면의 배선도 같은 거죠. 지금부터 그 설계도를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겉으로 보이는 고정관념을 넘어 그들이 느끼는 인정에 대한 허기, 그리고 손실에 대한 공포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생산성과 번아웃의 기묘한 공존, 또 멘토를 찾는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최종 설계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MZ세대는 그냥 칭찬을 갈구하는 세대라고 쉽게 말하곤 하죠. 과연 그게 다일까요? 사실 이들이 느끼는 허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많은 MZ세대는요, 관리형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예를 들어 내가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면 그럼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따봐 라는 식의 해결책이 돌아오는 거죠. 감정에 대한 공감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이 먼저 주어지는 환경, 바로 이런 경험이 아주 특별한 종류의 허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바로 이 존재 확인이라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라는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너는 그냥 여기 있어도 괜찮아 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 평생을 결과물로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존재가 이 현실에 안전하게 등록되어 있다는 그 신호를 끊임없이 갈구하게 된 거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관계나 직장에서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게 차가워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일종의 방어벽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이 세대는요,
희생이 반드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헌신했더니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걸 너무 많이 목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관계나 조직에 들어갈 때 내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보다 내가 여기서 어떤 손실을 볼 수 있을까 이 질문부터 먼저 던지게 된 겁니다. 세상을 낭만보다는 손실의 구조로 먼저 파악하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들의 머릿속 계산기는 이기적이어서 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관계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온갖 보험약관부터 펼쳐보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일종의 마음을 위한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자, 이제 현대사회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갓생이라고 불리는 정말 초인적인 생산성과 모든 걸 불태워버린 듯한 극심한 번아웃, 이 정반대의 두 가지가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왜 누구보다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시에 누구보다 빨리 소진되어 버리는 걸까요? 그 답은 이들이 불안을 다루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보세요. 세상은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내 자신이라도 꽉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갓생의 시작이에요. 야망의 표현이라기보단 불안을 관리하는 기술인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루틴이 나를 지탱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CCTV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를 통제하려다 지쳐버리는 상황에서 이들은 어디서 길을 찾아야 할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큰 오해가 등장합니다. MZ세대는 기성세대를 싫어하고 무조건 반항한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사실은요, 어쩌면 정반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진짜 어른을 간절히 찾고 있거든요. 이들이 거부하는 건요, 일방적인 훈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입니다. 운전하는 데 옆에서 불쑥 운전대를 뺏어서 이리 가 저리 가 하고 명령하는 사람이요. 반면에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는 이 혼란을 함께 해석해 줄 수 있는 진짜 어른입니다. 운전대를 뺏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어두운 길에 라이트를 비춰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MZ세대의 진짜 내면 설계도로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이 표가 오늘 분석의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칭찬이 아니라 존재 확인, 이기심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공포, 게으름이 아니라 번아웃, 그리고 반항이 아니라 멘토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안전하게 존재하고 싶다는 기쁜 욕망으로 전부 연결되죠. 바로 이 비유가 그들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새 장문은 활짝 열려서 자유는 얻었지만 문 밖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죠. 실패했을 때 나를 받쳐줄 안전망이 없는 거예요. 날아오를 수는 있지만 안전하게 착륙할 곳이 보장되지 않은 이 역설이 그들을 끊임없는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겁니다. 이런 폭풍우 속에서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마치 배터리가 12% 남은 스마트폰 같다고 해요. 완전히 꺼진 건 아니지만 언제 방전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위태로움. 이건 약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느라, 너무 오랫동안 초긴장 상태로 버티느라 이미 닳아버린 상태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이 모든 특징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결과물이라면 어떨까요? 이들을 요즘 애들은 문제야 라고 규정하기 전에 그들이 온몸으로 통과하고 있는 이 시대 자체를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요즘 이런 말 진짜 많이 들리죠. MZ세대가 진짜 어른을 찾는다. 근데 이걸 그냥 요즘 젊은이들이 힘드니까 멘토가 필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아마 본질의 절반도 못 보고 있는 걸 거예요. 이건 훨씬 더 크고 깊은 이야기거든요. 자, 이걸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예스24 데이터인데 어른이나 인생 선배 같은 키워드가 들어간 책이요. 2017년엔 25종이었는데 2021년엔 무려 50종. 딱 4년 만에 2배로 뛴 거예요. 와, 이 트렌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아니, 도대체 왜일까요? 왜 하필 지금 이렇게까지 진짜 어른을 목마르게 찾는 걸까요?
이게 그냥 요즘 다들 힘드니까 위로가 필요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고들 더 깊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책임을 회피해왔고 이제 그 반작용으로 책임지는 존재를 찾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그니까요, 이건 단순히 좋은 멘토 한 명 찾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랄까,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배 위에서 선장을 찾는 심정에 더 가까운 거죠. 자, 바로 이 데이터가 그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인데요. 한번 보세요. 청년들이 우리 사회 갈등 너무 심해 라고 느낄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는 뚝 떨어지고 이 낮아진 신뢰가 결국 우울감을 키우는 핵심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 라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훨씬 더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섭내 방송에선 계속 여러분 각자 알아서 수영 실력을 키우십시오. 이런 말만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수영 코치를 찾을까요? 아니죠. 당장 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 선장부터 찾게 되잖아요. MZ세대가 찾는 진짜 어른이 바로 그런 선장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려왔거든요. 취업 안 되면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번아웃 오면 네가 멘탈 관리를 못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요. 다들 들어보셨죠? 그럼 MZ세대가 질색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위만 내세우는 가짜 어른들 있잖아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짚어보죠. 첫 번째, 지휘관 타입입니다. 팀을 위해서 희생 좀 해! 이렇게 지시만 딱 내리고요. 결과가 안 좋으면 아니 내가 시키긴 했는데 결국 실행한 네가 못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쏙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두 번째는 코스플레이어. 이 유형도 정말 많죠. 온갖 밈 다 알고 유행어도 막 쓰면서 나 젊은 애들이랑 잘 통해 이런 척은 다 하는데 정작 청년들이 겪는 현실의 무게는 1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뭐 어른이 아니라 그냥 나이 든 또래인 척 하는 거죠. 세 번째, 영업사원 유형. 꿈을 따라가, 도전해봐 이렇게 막 용기를 주는 척 좋은 말을 해주는데 막상 내가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순간 귀신같이 연락이 끊긴다? 그건 조언자가 아니라 그냥 방문 판매원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자서전 작가 타입. 이거 진짜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분명 내 고민을 털어놓으러 갔는데 정신 차려보면 야 내가 너만 했을 땐 말이야 로 시작하는 그분의 자서전만 1시간째 듣고 있는 거죠. 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4가지 유형을 꿰뚫는 한 문장. MZ세대가 싫어하는 건 어른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책임 없는 권위라는 겁니다. 너무 정확하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진짜 어른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뭐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아주 명확한 행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공부를 힘들어하는 학생 옆에서 가짜 어른은 그냥 야 공부해 왜 안 해? 소리만 질러요. 근데 진짜 어른은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죠. 어디서부터 막히는 거야? 같이 한번 볼까? 수학 공식이 어려운 거야? 아니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이 차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런 행동들이 진짜 어른을 만드는 거예요. 첫째, 다짜고짜 판단부터 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둘째, 실패했을 때 비난하는 대신 곁에 남아주는 것. 그리고 자기 경험을 정답이라고 강요하지 않고 같이 보자고 말하면서 함께 길을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상대방의 더딘 속도를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주는 그 인내심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준다고 생각해요. 진짜 어른은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지만 당신이 와르르 무너질 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가볼게요. 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이는 어른 찾기가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거대한 요구로 확장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데요. 어른 관련 책이 막 쏟아져 나오는 현상, 이건 일종의 증상이죠. 그리고 그 뿌리에는 낮은 사회적 신뢰가 청년들의 우울을 키운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이 둘을 연결하면 결론은 정말 명확해져요. 진짜 어른 한 명을 찾는다는 건 결국 진짜 사회를 원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좋은 멘토 한 명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책임지는 상사, 책임지는 조직, 책임지는 정치, 책임지는 공동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의 축소판을 원하는 거죠. 나를 평가만 하지 말고 내 현실을 같이 좀 읽어주세요. 나더러 무작정 버티라고만 하지 말고 버틸 수 있는 단단한 바닥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요구인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갈망은 철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버텨왔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망이야말로 제대로 된 사회를 향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절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팍으로 구조를 기록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